제일 경악스러운 건 네, 반갑습니다. 프레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꿈찬남입니다. 네, 아침에 저희가 일찍 만났는데 네, 폭탄이 터졌죠? 네, 핵폭탄급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이번에 대책이 21번째였나요? 네. 기존 20번째 대책의 한 두세 배 이상의 압축적으로 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책을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어제 오전부터 찌라시가 많이 돌았습니다. 네. 뭐 고향도 걸린다, 네, 뭐 어디 묵는다. 뭐 이제 적경 지역, 적경 지역 빼고 뭐. 북한 쪽 가까운 쪽 네. 빼고는 싹 다 뭐 묶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국토부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건 사실과 다르다. 확정된 거 없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고향 일산 쪽에 저도 물건이 있어서 네. 후곡마을 방에다가 그 찌라시를 올렸더니 어제 점심 때 네. 엄청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장난치냐? 지금 조정지역 풀린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오른 거 없다. 네. 어차피 킨텍스나 뭐 삼성지구 이런 데는 원래 조정지역이었고 네. 여기가 걸리는 게 말이 되냐? 도리어 제가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찌라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올렸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당연히 고향에 가지고 계신 뭐 일산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예전 전고점 대비 회복도 안 됐고 분당이나 이런 일개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집값이 반토막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지만 정부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원래 찌라시 이상으로는 안 나오고 몇 개는 빠질 줄 알았는데 핵폭탄급으로 나왔습니다. 일산이 걸린 것도 참 경악스럽지만 제일 경악스러운 건 인천 중에서 연수구, 서구, 남동구 여러분들은 다 찌라시에는 조정지역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비조정에서 갑자기 투가로 간 사례는 없습니다. 보통은 비조정에서 조정을 가고 조정 다음에 투가로 이제 한 단계씩을 올렸는데 네. 역시나 역대급으로 인천 서구, 연수구, 송도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남동구도 일부 아파트만 올랐지 남동구 전체가 오른 건 아니거든요. 남동구 왜 걸린 거예요? 남동구는 아마 이제 그 수인선이나 이런 쪽 연장계통이나 그리고 앞으로 뭐 얼판선 이런 광명과 연결된 그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 아시겠지만 남동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한 1월부터 6월 사이에 거의 1억 이상 올랐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선제적으로 예전 같으면 평균 뭐 2, 3% 올랐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양권 경쟁률이 뭐 몇 대 1 이상 그리고 뭐 집가 상승이 몇 프로 이상 이런 기준 자체를 이제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겠다. 그냥 북한이 지금 연락사무소 터트린 거 이상으로 그냥 핵폭탄을 던져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정부의 그 스탠스는 결국은 돈 있는 놈만 투자해라. 돈 없으면 뭐 갭 투자고 나발이고 하지 마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정책이 나오면 아예 투자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이천, 김포, 파주는 어제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선진입했다고 합니다. 그 선진입한 그 투자자들이 과연 후발 주자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을지가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또 규제 없는 지역으로 그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전까지 다 걸렸으니까 결국은 뭐 구미, 울산, 부산, 창원, 거제 현재 비조정인 곳으로 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그래 너네 까불어? 그러면 3개월 이에 때로는 더 급하게 2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또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비조정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란 거죠. 그렇죠. 불경도 안심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하신다면 그 물건은 분명히 오릅니다. 왜냐하면 다 투기과열지기나 묶이면 조정지역이었던 게 투기과열 묶이면 당연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대출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좀 더 좋은 이왕하는 거 그래 제일 좋은 조정할 바엔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자. 그게 재개발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갭 투자가 됐던 뭐 분양권이 됐던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번 정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이 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감내를 하시면 기존에 묻어놨던 물건들이 가격이 더 폭등할 수도 있는, 폭등각이 올 수 있는, 정부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정부는 야 그냥 로또 청약만 기다려, 짐 싸지 마, 집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받고 배급받아, 이런 진짜 이게 뭐 일반 자유경제 시장과는 위배되는 정말 상당히 뭐 파격적인 이번 대책이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지금 원래 오늘 부평구에 재개발 지역을 임장을 가는 중에 급하게 저도 법인으로 자서할 게 있어서 원래 좀 여유 있게 이제 7월 초나 6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서류를 미리 다 준비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인 사업자들의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뭐 LTV 60, 뭐 80 이게 아니라 하지 마. 그냥 7월 1일부터는 주담대 금지.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매매 임대사업자만을 통제를 했다면 이제는 법인 매매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그냥 주택이나 아파트는 사지 마, 아니면 돈 있으면 갭투자만 하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돈이 있는 만큼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갭을 보고 투자를 할 걸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엔 이런 시장이 되면 당연히 비싼 아파트는 못 사겠죠. 뭐 5, 6억에 갭 투자를 하거나 월세 세팅을 해서 하는 법인 투자자들은 다 막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천 지역의 재개발도 제가 오늘 가지만 실투 뭐 1억 5천 넣고 1억 넣고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 분양권보다 더 핫한 지금 인천의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더 한번, 뭐 재개발 지역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라나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은 대출이 원래 잘 안 됩니다. 그 법인 대출도 일부 조금, 그것도 잘 찾으면 아주 조금 손톱만큼 됐는데 그거를 이제 다 안 되게 됐죠. 그나마 저는 다 미리 세팅을 해놔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쫄아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규제책 내에서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틈새 시장을 노리시면 분명히 또 투자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건 이 뭐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투자 못 하는 거 아니고, 저희가 뭐 대출을 끼고만 투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그 분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강사님들이나 분석을 하시는 유튜브를 잘 보시고 그런 내용들의 핵심 포인트만 잡으신다면, 법인은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뭐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추가과세도 여러분들 생각했던 만큼 뭐 30%가 바로 되진 않았고요. 10%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는 20%로 10%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신호를 줬잖아요. 야,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팔 사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정말 가치 투자해서 더 10% 세금 내는 것보다 오를 게 더 폭이 크다면, 오를 폭이 50% 100%가 남았다면 정부랑 공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0% 더 내, 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 규제, 심지어 제가 뭐 지난번에 찍었던 2주 전에 찍었던 양주 옥정 신도시도 분명히 뭐 북한 인접 지역인데 거기는 요즘 핫하다는 걸 카톡방에 정부 관계자분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저도 유튜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단톡방에도 있나 봐요. 예, 단톡방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주도 그냥 딱 넣었어요. 양주를 넣은 거 보니까 제가 뭐 띄운 건 아니고 실제로 영상을 봤나? 네, 영상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제 영상을 봤든 카톡방에 침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어제 느끼셨겠지만 찌라시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를 안심시켰지 않습니까, 저녁 때? 그래서 그래, 서로 다 기대를 했습니다. 고향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 우리 일산 여기 후곡이나 서구 동구 이런 데 많이 안 올랐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 마, 이제 투자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이제 이때까지 5년 10년 동안 마음고생 하신 원실 거주자들은 이제 오른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너무 쫄아서 급하게 던지지 마시고요. 분명히 좋은 핵심 지역은 기다리고 버티시면 다시 투자자들은 돌아오고 그 규제의 약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지를 타이밍은 아니지만 뭐 거꾸로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조정 지역이 걸렸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면 과감하게 계약금 넣으시고 그 타이밍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9일날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계약서 쓰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 규제책에 보셨겠지만 입금, 가계약금을 넣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하루의 시간은 오늘 내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넣고 내일 계약서를 쓰든지 뭐 대출을 빨리 자살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제가 말한 건 준비도 안 됐는데 갯만 보고 뭐 불장으로 조정지역대인데 뛰어들어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자기가 어느 지역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어서 그 지역에 상승이 되고 있다가 분매로 몇천이 싼 게 나왔다 그러면 조정이 되더라도 갭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꾸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부평구 재개발 임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다 끝나. 또 물어볼 거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규로 법인 내신 분들은 좀 갑갑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뭐 이제 뭐 좀 해보려고 냈는데 탁 막혀버렸거든요. 그런 분들의 돌파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없습니다. 그죠? 사실 없고, 아시겠지만 신규 법인들은 통장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통장도 여러 가지 뭐 요즘 대포 통장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간다고 만들어주진 않고, 만들어준다고 해도 대포 통장 때문에 일일 이체 한도를 뭐 적은 곳은 50만원, 어떤 곳은 뭐 200만원에서 500만원 대신 그런 걸 뭐 세금 계산서를 그 법인 사업자를 내자마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게 없잖아요. 보통 매입만 하는데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어오면 해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직도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 연계된 것들은 뭐 법인 사업장 근처에 있는 곳들은 뭐 내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매매임대 사업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해주긴 합니다. 근데 쉽게 해주진 않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통장까지 만들었어. 근데 물건을 찾을 시간도 안 주셨기 때문에 뭐 6월에 법인 만드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멘붕이 왔을 것 같고요. 네, 그 멘붕이 온 분들한테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재까지는 답은 안 보이는데 투자할 만한 곳을 미리 찾아놨고 벌써 사기 일보 직전이었다면 오늘 내일 중에 계약 빨리, 오늘이라도 계약금 쏘시고 내일이라도 계약서 쓰시면 대출은 법인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짜 기준으로 시스템이나 전산을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벌써 규제책이 나왔기 때문에 1금융권은 더 당연히 대출 한도를 줄일 것이고,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금 알아보는 곳들도 그 매매가 또는 KB시대의 높은 가격 중에 80%를 적용해 준다는 것들을 지금 70에서 75로 낮추려고 하는 조짐이 발표한 지 지금 2시간이 채 안 됐는데, 그렇다고 대출 상담사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서를 빨리 쓰시고 잔금을 은행에서도 7월 초순까지는 어떻게든 기존 자설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설하면 은행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도 홀딩을 해주는 은행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은 최대 2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잔금을 칠 여유 자금이 있고 대출을 끼고 살 물건이 벌써 난 다 투자 분석이 됐고 벌써 임장을 해서 계좌 쏘내만에 하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하나라도 투자를 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여유 자금이나 이런 돈으로 결국은 단순한 갭 투자밖에 현재는 못하지만, 그마저도 안 한다면 법인 만들고 여러분이 1년에 하나 사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건 투자 분석 다 되시고 임장 다 하셨고 그 지역에 대해서 벌써 계좌 반내 만에 해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대출이 걱정돼 이러신 분들은 주변에 법인 대출 전문으로 하시는 대출 상담사나 선배들 조언 빨리 받으셔서 잔금을 7월 초선이든 최대한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건이라도 해라. 근데 그게 준비도 안 됐고 그냥 법인만 만들었고 아직 뭐 임장도 안 했고 그 지역 분석도 안 됐는데 무조건 지금 뭐 파주로 달려간다든지 김포로 달려간다든지 뭐 경기도에 안 걸려있는 일부 지역들 뭐 여주 이런 데 가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뭐 여주에 잘못 들어갔다 뭐 10년 장기 투자하실 분 아니시면 여러분들이 그건 주의하시고요. 지방이나 법인에 투자를 하려고 벌써 다 알아보시고 법인을 만드셨던 분이라면 더
더 망설이지 마시고 계약금 오늘 쏘시고 당일 계약할 수 있으면 오늘 내일이 마지막. 오늘이 17일이죠. 네. 그러니까 18일이니까 19일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19일은 솔직히 발효 시점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되네 안 되네 뭐 이게 파는 사람도 뭐 조정 지역에서 중과 반내 만에 그러기 때문에 내일까지. 당연히 매도자 입장을 고려하신다면 오늘 가격금 넣고 내일까지는 무조건 사셔라. 단 준비되신 분에 한해서 법인을 벌써 설립을 했고 통장까지 있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쫄아서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다면 투자 분석 되시고 다 계좌까지 받으려고 하는 찰나였다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매도자를 쪼아가지고 500이든 1000이든 한 번 더 튕겨서 깎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천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